안녕하세요.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비만. 지금 수많은 현대인들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비용과 또 치료를 통해서 비만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살이 쪄서 괴로워하고, 또 이게 살이 너무 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 질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중풍의 원인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살이 쪄서 좋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자궁에 근종도 많고요. 또 시스트, 물혹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또 아름다운 미적인 면에서도 좋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살을 빼겠다고 참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만한 기대를 잘 이루지 못해서 많은 실망감과 또 그러한 속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방에서는 이렇게 자꾸 이런 어떤 양약이 음식을 좀 줄이게끔, 음식을 싫어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성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치료하는 그런 약들과 비슷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항진시켜서 하이퍼가 되게 해가지고 식욕을 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다른 우리 몸에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것을 끊었을 때는 또다시 살이 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치료센터에서는 한방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다루겠는데요. 우리 한방은 뭐라 그랬죠? 균형의학이다. 우리 몸의 음양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음양의 균형을 맞지가 않는다면은 어찌됐건 간에 이 많은 우리 몸에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살을 빼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음식을 줄여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살이 찌게 되는 그러한 뭐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한방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만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처음에 비허습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비허습저. 비기가 약하다. 비는 뭐라고 그랬죠? 이 비장의 기운. 우리 한국말로는 비장이죠. 다시 말해서 이 비의 기운이 약하면은 비허생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비장의 기운이 약하면은 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습이 원치 않는 댐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이 많게 되면은 우리 몸은 지체곤중,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걸을 때도 숨도 차고 나 이렇게 몸이 무겁지. 두 번째, 납차. 별로 음식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분이 비장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나 먹지도 못하는데 그저 어떻게 그 케미칼 약을 들어서 양약을 들어서 어떻게 음식을 더욱더 안 먹게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사망의 길로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은 비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비장을 다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원인 치료, 그 어떤 뿌리를 찾아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또 이런 다른 치료를 보면은요, 대부분 그 증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 무슨 음식이 좋다, 무슨 뭐 약을 먹어서 뭐가 좋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춘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은 방귀 환기탕이라고 해서 비기를 좋게 해주는, 보비 익기시키는 처방이죠. 이 처방이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보비 익기다. 비기를 강하게 되면은 비장은
기혈의 운행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가 잘 돌고 혈이 잘 돌고 하니까 살이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타입은 위열습자다. 위에 열이 많아서 습이 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열이 많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막 그 위열이 많으면 음식이 땡깁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사람 보면은 나 막 자꾸 먹고 싶어. 나 배고파. 먹어도 배고파. 살찌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위에 열이 있구나. 소곡, 성기.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구갈, 희염. 막 목이 마르고 찬물 많이 먹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 그래서 살이 자꾸 찝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방풍통성산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 약에는 이제 그 약성이 차가운 석고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치자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을 끄고 기분증에 열을 끄는 거예요. 기분이 뭐라고 그랬죠? 담, 대장, 위. 그 위와 대장의 열을 꺼주는데 좋은 약이죠. 그래서 위에 열이 꺼지면 아무래도 음식이 땡기는 게 덜 땡겨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 평온을 이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담탁 중저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 살이 그냥 그 고기식, 콜레스테롤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막 다시 말하면은 막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 튀긴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껄쭉해집니다. 그래서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HDL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이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 몸이 부하게 살이 찌고 살이 빠지지 않죠. 이게 지금 서양인들한테 이런 체질이 다 이런 체질에 속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막지 못합니다. 두흔두창이라고 해서 띵 하고 뭔가 창만감, 뻑뻑한 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담탕이라는 약을 쓰는데 온담탕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자, 한번 또 적어보면은 바나라든지 진피라든지 복룡이라든지 또 감초라든지 담낭성이라든지 자, 이 담습을 많이 꺼주죠. 진피도 그렇고 복룡도 그렇고. 이런 약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런 분은 한약을 조금 먹어서 효과가 없어요. 1년, 2년을 꾸준히 먹어야지만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한약이 장점과 단점을 잘 모르시는데 한약은 잘 먹으면은 정말 모든 병이 없어지는 놀라운 그런 우리 몸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생약인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단점이라면 장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단점이 아니에요. 장복을 하면서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장기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게 좋은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참고 뭐 한약 조금 먹어서 어떻게 많이 고칠까? 또 한약 먹으면 뭐가 나빠진대. 그런 거 간이 나빠진대.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제가 왜 한약이 좋냐 하는 거를 말씀드린데 간이 나빠지는 경우는 우리 간은 서늘한 기운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약을 자꾸 이 한의사가 그 실력이 없는 한의사들이 많죠. 얼마 나와가지고 그러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또 일반인들은 더더욱 그 한의사 머리 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거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을 무시하면서 인삼 녹용 먹으면 다 된다고. 인삼 녹용이 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몸에 습열이 있고 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간이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는데 홍삼이니 녹용이니 이런 거 먹으면 간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오, 소관산이라든지 간을 서늘하게 인진쑥이라는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몸이 찬 그런 음황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생강, 녹용, 홍삼 이런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진맥도 모르고 뭐 어떤 우리 체질의 타입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사람만 오면은 이거 좋아요 이렇게
인삼 녹용이 좋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건강식품 이런 걸 먹다가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계속 물어보면요. 아직 혼자서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나는 뭐 한의사보다 더 잘 알아. 뭐 그러면서 혼자서 그냥 막 챙겨 먹습니다. 막 챙겨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꼭 체질로 좀 알으시고 또 한의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진맥과 텅을 봤을 때 정확히 무슨 체질이고 이 사람이 뭘 필요한 거 알아야 된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의사가 진맥을 뭐 그거는 뭐 진맥을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한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참 더 해야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모자르다 하는 거를 좀 반성하시고 내가 그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방을 고차원적으로 올려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한방에 자연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진실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신양어다. 비와 신장에 양의 기운이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양은 뜨뜻한 기운이 떨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질행, 손발이 차고 사지가 차고 또 변은 무르고 면목 부종이라 얼굴 눈이 푸석푸석 부은 감이 있고 이런 분은 진무탕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뭐 백출이라든지 복령이라든지 뭐 작약도 들어가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분은 이제 부자도 쓰고 그러는데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음허내열이다. 음허내열이다. 살이 쪘는데 텅이 아주 빨개요. 그리고 허열이 있는 거예요. 허열이 있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저열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오심번열이 있는 거예요. 오심번열. 여러분들 이 오심번열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자, 오심이라는 거는 이 손발에 가운데가 항상 젖어 있고 땀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액이 말라가지고 허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허열이 있는 사람한테다가 열이 있는데 열을 끄는 건 아니고 뭐 엉뚱한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살 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좋은 한의원에 가서 정말 체질을 제대로 아는 그런 한방을 찾아서 약을 드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관전이라는 약을 쓴다. 일관전은 생지라든지 또 뭐 숙지라든지 맥동이라든지 현삼이라든지 이런 약을 씁니다. 자음시키는 약이에요. 자음. 음을 길러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 양방에서는 음과 양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음양 소리 하면요. 양의사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그런 비과학적인 소리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방이 얼마나 역사가 100년 전까지 정말 양방으로 가면 어떠한 그런 그 개념이 없었었어요. 오직 100년 후에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치료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를 가죠. 역시 신뢰가 가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한방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음과 양. 음이 모자라면요 정말 힘들어요. 양이 모자라도 병이 막 생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방은 기가 있는 거예요. 양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라는 거 얘기하면요 코웃음 쳐요. 이게 바로 어떤 그 과학에 증명 안 건 데 대해서 대한 어떤 질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해서 기라는 거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내가 기가 없다면은 난 육체는 건강하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을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을 어떻게? 자, 희노애락 이런 거 뭐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왜 그런 물질이 있습니까? 뭐 화나고 즐겁고 영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맥구람이다 뭐 그게 있습니까? 요새는 뭐 어떤 영체는 맥구람이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 양방학 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과학이라는 거는 경험과 어떠한 철저한 그런 그 사고방식의 어떤 거기에 의한 그런 답변이 없는 한은 이게 믿어질 수 없는 학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방에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균형이 맞춰진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나쁜 질병에서 정말 빠르게 탈출될 수 있고, 또 그런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쉽게 좀 남보다 좋아질 수가 있고, 또 그런 음양의 편차를 잘 평소에 맞췄다면은 여러분들은 병에 잘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장수하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쑤셔 저기에 쑤셔 뭐, 근데 자꾸 통증약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 통증약으로 케미칼로 그거를 다룬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때뿐이죠. 그 원인은 열이 있는지 한이 있는지 왜 그걸 생각 안 하는지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한 경우입니다. 한방은 균형이라는 거 꼭 아시고요. 그래서 비만이 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여러분의 체질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의 음식이 뭐가 필요하고, 또 한방학적으로 뭐가 필요한 걸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날씬하고 아주 얼굴에 관홍빛으로 볼그스름 하면서 그 뭐랄까 복숭아죠? 복숭아 같이 옅은 분홍빛이 나고, 이게 건강한 체질이에요. 그리고 말소리도 또릿또릿하고 탁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오래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여러분도 체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비만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진맥을 보니까 네. 간 쪽으로 네. 조금 안 좋아요. 근데 네. 병원에 검사했을 때는 간에 이상이 없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간에 습열이 있어요. 이러면은 자각 증상으로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위로 열감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건조하고 또 입이 마르고 눈도 건조한 느낌 받고 네. 간혹 머리가 편치 않고 아프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몸에 관절이 약한 맥이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어깨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관절이 많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간장도 약하고 네. 신장도 약한데 지금 단계에서 병원에 검사할 때 아무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자각 증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체질적으로 이 혈압이라든지 또 당뇨라든지 이런 게 곧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안 좋은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맥만 짚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세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관절도 약하고 목도 자주 타서 물을 되게 자주 먹고요. 눈도 그 열하고 그 바람에 약해서 눈물이 자주 흘리거든요. 네. 그리고 편두통도 좀 있고, 근데 맥만 짚어가지고 정확하게 잘 맞추시는데 정말 그리고 신기하네요. 예. 네, 잠도 불편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열이 심해 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잠자다가 좀 일어나면은 네. 잠이 잘 안 든다든지 네.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맞아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데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런 짜증이 이렇게 네. 자꾸 쌓여지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네. 이제 제가 네. 한 가지 이제 조언을 하면은요, 생활 습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 음식이 네. 이렇게 조금 좋지 않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보다는 너무 행복하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 막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이런 사람들보다도 꼭 그런 걸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네.
그런 사람보다 행복하다. 또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든지 짜증이 나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분비돼야 우리 몸에 NK셀이라든지 또 우리 몸에 이런 면역 기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야만 암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 보면요. 대부분 그 마음에 앵거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음식을 너무 가공식품, processed food, preservative 그런 음식들은 너무나 소금을 많이 쓰고 설탕을 많이 쓰고 그냥 MSG를 많이 써요. 이런 것이 쌓이면은 우리 몸이 아주 안 좋게 됩니다. 지금 이 간 쪽에 원치 않은 열이 많아요.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어도 지금 증상을 거의 뭐 90%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예, 우리는 진맥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그 음식과 또 나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조금의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조금씩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운동. 이렇게만 해도 미래 암이라든지 또 그런 나쁜 병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고요. 가끔 꼭 침을 좀 맞으셔야 돼요. 네네. 지금 우리 선생님 체질에는 이 관절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이 혈액의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약간 있는 그런 맥이거든요. 네. 침을 맞으면 좋고요. 또 한약도 여유가 되시면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드셔서 이 우리 몸을 청열시키고 해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탁신, 독소로 변해요. 그래서 암도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한약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한약을 잘못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간은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몸에서 너무 이렇게 열이 있는 분한테 홍삼, 뭐 녹용 이런 거 먹으면은 간이 나빠지죠. 계피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근데 몸이 찬 사람은 또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무조건 한약이 뭐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참 좋지 못하고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약으로 침과 또 한약 좋고요. 또 음식과 운동과 마음이 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센터에서는 그거를 강조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오래 살아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될 수 있자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또 뭐 질문 좀 해보세요. 저같이 냉한 체질인데 간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약재를 먹어야 돼요? 이제 한약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먹지는데 네. 이런 체질을 이제 태양성 소음인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분은 이제 평소에 티처럼 결명자라든지 녹두차라든지 이런 게 제일 간단하고요. 너무나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는 거는 한의사로서의 어떤 그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좀 그렇고요. 이제 결명자 티라든지 또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마라든지 녹두라든지 또 호박죽도 괜찮고요. 예, 그런 거 자주 드시고 야채를 좀 데쳐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체질이 약간 좀 난해한 체질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막 시원한 느낌을 받았어요.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맥만 짚고도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너무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본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진맥과 무슨 이런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상으로도 얼굴 상으로도 병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손톱이라든지 또 이 귀라든지 귀 진단, 이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손으로 벗어도 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날 사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분이
나이가 40, 50줄에 갑자기 암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2년도 안 됐는데 2년 전에 병원에 검사했는데 다 정상인데 갑자기 그 다음에 암이 말기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이번에도 또 있었거든요. 또 50, 60줄에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혈압약만 먹다가 갑자기 술 먹고 나서 심장이 멈춰서 죽고 뭐 운동하다가 터져서 죽고 그래도 중풍 맞든지 심장병으로 죽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못 오류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선생님은 이상이 있는 걸 아십니까 하면요. 그런 사람은 얼굴을 보면 편치가 않아요. 약으로 겨우겨우 조절을 했지만 얼굴이 위양색이 된다든지 얼굴이 검은색이 얼굴이 눈빛이 검으면요 그게 신이 나쁜 거예요. 청색이 돌면 간이 나쁜 거예요. 백색이 돌면 폐가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신체가 벌써 틀려져요. 병이 들은 사람은 자세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귀의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이 병이 많이 진행됐구나.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을 약약을 먹어서 조절을 하는 거는 좋은데 벌써 몸 자체는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약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되도록 약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먹는 건 좋은데 약을 끊을 수 있게끔 자연의 요법으로 끊어가지고 내 몸이 균형을 맞춰야지만은 합병증에도 잘 안 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자연치유라는 거는 당뇨, 고혈압을 약을 끊어도 완치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완치 대신에 관리 조절인데 관리 조절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생생하게 기의 흐름에서 눈에서는 광채가 나고 입에서는 분홍빛이 돌고 정말 얼굴에 이마에는 영화로움이 있고 몸의 자세에서 기품이 흐르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약에서 병원에 가서 그냥 혈압만 오면 혈압약 먹고 그 근본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뭐 당뇨면 당약 먹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약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살기가 힘들게 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잘 오셨는데요. 네. 이제 진맥을 통해서 이제 나의 체질도 알고 나의 생활 습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셨으면은 이제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